안녕하세요. 피프로 이호성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평발이 절대 신으면 안 되는 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발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평발이 약간 이런 형태의 발이고, 이런 게 이제 타고나신 분이 있고, 후천적으로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죠. 자, 평발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 아치, 네 가지 아치가 있습니다. 내측, 그리고 외측, 그리고 행아치라고 하는 게 있죠. 행아치는 이렇게 앞쪽과 뒤쪽에 하나씩, 그래서 두 개가 있고, 내측에 있는 세로 아치, 외측에 있는 세로 아치, 이렇게 총 네 개의 아치가 있어요. 근데 평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아치 구조가 어떤 기능적인 저하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치가 떨어지게 되면 높았던 발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발이 넓어지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발이 신발을 신었을 때 어느 한 발은 너무 꽉 끼고 어느 한 발은 편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꽉 끼는 발 쪽이 아치가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평발이 되면 생기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자, 족저근막염, 뭐 무지외반침, 그리고 발의 중간 허리뼈에 구조가 변화되다 보니까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아치가 이렇게 발이 있으면 아치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이, 이 약간 아치 형태에 있는 발이 낮아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이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쪽에 압력이 쌓이게 되는 걸 계속 받게 되다 보니 이 아래에 있는 신경 조직이 문제가 되는 거를 이제 지간신경통, 지간신경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래도 발이 무너지게 되면 위쪽에 있는 무릎이나 허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불편해지게 될 거예요. 자, 평발을 신으면 안 되는 신발. 우선은 평발이신 분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신발을 신으시게 되면 발이 빡 바닥에 닿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평발인 건데 폭신하게 되면 더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멈출 거예요. 딱딱하게 되면 여기가 끝날 것인데 폭신하다 보니까 더 많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신발들은 많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코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신발 있죠. 발코가 올라가 있는 신발. 이런 것들은 원래 아치라고 하는 것은 발가락들이 걸으면서 이렇게 바닥에 닿고 발가락들이 꺾이면서 족저근막을 당기면서 평소에 이런 걸 당겼다가 풀어줬다가 당겼다가 풀어줬다가 하면서 얘들이 건강하게 쓰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가락에 꺾이고 펴지는 그런 기능이 중요한데 이렇게 악포가 높은 신발을 신으시게 되면 그런 기능을 스스로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완이 된 그 시초에는 불편하신 분들에게 보완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뭔가 신었을 때 편하다는 것 때문에 기능성 신발이라는 이름 하에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능을 더 떨어뜨리는 신발입니다. 뭔가 내 기능을 대신하게 되면 내 기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런 신발, 뒷굽이 이렇게 둥그랗고 단단하게 잡아주는 신발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약간 이렇게 세모나게 돼 있잖아요. 뒤꿈치는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쳐주는 신발이 좋아요. 이렇게 일부분만 받쳐주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떨어지는 경향성을 잡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신발이 워낙 인기 있는 신발이니까 신고 있는 분들 중에 한번 유심히 보게 되면 발이 무너진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러면은 이 안쪽의 부분이 굉장히 무너져서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그 요런 신발을 신으면 발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걸을 때 그런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가해지는 그 발 속에 어떤 혈관이나 신경, 그리고 림프, 정맥, 이런 연부 조직들의 어떤 스트레스, 인대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게 안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닥이 푹신하게 되면 발은 원래 어떤 압력에 대응해서 감각 자극을 받아서 몸을 조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푹신한 신발을 신게 되면 이래 발에 많은 센서들이 작동을 하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냐? 우선은 발이 아치가 낮은 분들,
아치가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쿠션이 많은 신발을 신으시면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쿠션이 많을수록 더 떨어진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밑창이 이렇게 얇은 신발을 추천한다. 그리고 뒤꿈치는 뭐 아치가 높던 낮던 간에 무조건 잘 잡아주는 신발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제 니트 재질의 이런 신발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딱딱하게 잡아주는 신발이 좋고 소재 자체가 이렇게 부드러우면 좋긴 하죠. 근데 너무 또 부드러운 것도 좋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보통 쿠션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얇으면서 부드러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쿠션이 좀 많으면서 부드러운 신발은 좋지 않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딱딱한 신발이 좋다고 해서 구두처럼 발의 운동성을 제한하는 그 정도의 딱딱함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적인 발은 이렇게 약간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의 발 모양이에요. 근데 아치가 무너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치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오목발, 요족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설명 들으시는 것보다 발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치가 바뀌는 게 느낌이 딱 납니다. 그래서 평발은 발의 앞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된 형상을 띠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아치형의 이런 발의 형태였는데 정상발이 얘가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 일자 형태의 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족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로 발을 그 어떤 이제 신발을 고를 때 교정 목적으로 모양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은 편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치가 무너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에서 앞쪽 부분이 일자로 떨어지는 신발이 좋고 아치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휘는 신발이 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 중간 지점 정도의 신발을 신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평발에 절대 신으면 안 되는 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